교통사고 합의에서 조금만 주의했어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크게 줄어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래는 5천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사건이 1,000만 원으로 끝나버리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오늘은 교통사고 합의를 망치는 대표적인 행동 4가지와 함께 어떻게 해야 문제없이 합의를 잘 할 수 있는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얼마 전에 20대 초반 오토바이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후방 십자인대가 파열되었는데요. 수술도 안 했고 입원도 짧았기 때문에 보험사에서 1,000만 원을 제시했어요. 피해자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서 합의서를 작성할 뻔했는데 합의서에 추후 후유장애 보상 없음이라는 문구가 있었던 거예요. 뭔가 좀 이상하잖아요. 뒤늦게 저에게 연락을 주셔서 사건을 검토해보니까 파열이 생각보다 심했고요. 적정 합의금은 자그마치 6배인 6천만 원이었습니다. 후유장애가 남을 가능성이 높은데 보험사가 제시한 금액은 제대로 된 보상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거였죠. 잘 모르면 통장에 1,000만 원이 입금되는 게 커 보이거든요. 극단적인 사례 같지만 실제로 이런 일이 자주 발생합니다. 이처럼 보험사가 처음 제시하는 금액은 보통 실제 받아야 할 금액의 절반도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험사가 제시하는 금액에 바로 합의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반드시 전문가 상담을 거쳐서 적정한 합의금이 맞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사고 후에 보험사 직원이 전화를 걸어옵니다. 고객님, 치료는 잘 받고 계시죠? 불편한 건 없으세요? 이렇게 물을 때 많은 분들이 실수를 해요. 예를 들어서 다친 얘기 말고 내가 지금 경제적으로 너무 힘든 상황이다, 이런 말을 덧붙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 말은 합의하는 데 있어서 조급함을 보이는 거예요. 그럼 보험사는 바로 계산에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피해자가 실제로는 3,0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해도 일단 1,000만 원을 제시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피해자가 너무 적다고 하면 1,200만 원으로 올리고 그 다음에 1,400만 원, 1,600만 원까지 올려주고는 이제 더 이상 못 드려요 라고 버팁니다. 결국 피해자는 급한 마음에 1,600만 원에 합의해버리게 되는 거예요. 말 한마디 잘못해서 1,400만 원을 못 받게 된 거예요. 이 외에도 사고 전에 다친 적이 있어서 어디가 불편하다든지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될 내용을 이야기하면 오히려 여러분의 합의금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요. 따라서 보험사와는 꼭 필요한 말만 짧게 하시고 끝내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에요. 사고 후에 치료를 받으러 한방병원에 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시설도 좋고 침치료, 한약치료 가능하고 또 친절하게 대해주거든요. 그런데 이런 점이 합의 과정에는 오히려 불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40대 한 피해자분이 있었는데요. 처음에 정형외과에서 엑스레이만 찍고 바로 한방병원으로 옮겼어요. 치료 내역을 받아보니까 정형외과 기록은 진료 차트 3장이고 한방병원 기록은 50장이 넘었는데 대부분 뜸, 약침 치료 내용뿐이었어요. 전문적인 진단이나 소견으로 참고할 만한 기록이 부족한 거죠. 그래서 보험사는 한방병원 기록은 아예 요청하지 않는 경우도 많아요. 이렇게 되면 정작 여러분에게 후유장애가 남았을 때 전문의의 진단 자체가 불가능해져요. 이러면 고스란히 여러분이 손해를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방치료를 받더라도 내 진단이나 향후 치료 결과에 대해서는 대학병원의 전문의나 해당 분야의 정형외과나 신경외과 전문병원을 별도로 정해두시고 정기적으로 진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변 지인의 소개로 전문가를 만나는 경우가 있죠. 지인이 소개해줬으니까 믿을만 하다고 생각하는 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소개를 받아도 아주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돼요. 실제로 최근 피해자 한 분은 지인 소개로 잘 처리해보겠다고 해서 업무를 맡기셨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본인처럼 큰 사고는 처음 맞는다고 털어놓은 거예요. 그래도 최선을 다해보겠다 해서 믿고 기다렸는데 결국 낭패를 봤어요. 후유장애 진단을 받아야 할 7개 부위 중에 5개만 체크를 하고 2개는 놓친 거예요. 피해자 입장에선 이게 워낙 복잡하니까 잘 알기가 힘들어요. 결국 합의금이 생각보다 적게 산정이 됐죠. 따라서 전문가를 고를 때는 반드시 비슷한 사고 경험이 있는지, 실제 사례를 제시할 수 있는지, 그리고 쟁점이 생겼을 때 해결 전략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게 생각보다 귀찮은 일일 수 있어요. 근데 막상 해보시면 정말 하길 잘했다 생각 드실 겁니다.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설명글 참고하셔서 편하게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